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략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쇼미더 뉴스 첫 번째 뭐죠? 네, 첫 번째는 늦게 만나고 오래 만났다입니다. 네, 어제 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저녁 때 만났어요. 가장 긴 시간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9분 이 청와대 녹지원에서 두 사람이 만났고요. 이후 상춘제로 이동해서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 시간이 8시 50분까지 이어지면서 이 2시간 51분간 이 대통령과 당선인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번 만남은 대선 이후 19일 만으로 가장 오랫동안 못 만났던 대통령과 당선인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대면은 2020년 이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 협의회 이후 21개월 만인데요.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그 현 정부의 검찰총장 자격으로 참석을 한 바 있고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나가서 윤석열 당선인을 직접 맞는 등 예우를 해줬습니다. 네. 이 상춘제가 1983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한테 청와대 이것저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격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춘제로부터 꽤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건물이죠. 건물에서부터 윤석열 당선인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맞이를 했고 그러니까 상춘제까지 가는데 이렇게 운동장 같은 녹지원, 잔디밭을 이제 지나게 되는데 걸어가는 내내 또 여기저기를 설명을 합니다. 예, 저도 뉴스 화면을 통해서 네, 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표정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여유 있게 또 환영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이곳저곳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윤석열 당선인도 처음엔 조금 긴장을 했는데 대통령이 여기저기를 이제 설명해 주니까 본인도 뭐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저기는 뭐 어떤 곳입니까? 저도 입 모양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또 궁금증을 또 표시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 몇백 미터를 이렇게 상춘제까지 걸어가면서 잠깐 표정을 이게 쉽지는 않지만 살짝 스쳐가는 표정은 윤석열 당선인도 청와대가 괜찮네. 예. 약간 그런 표정도 좀 이건 뭐 제 내피셜입니다만 그런 표정도 좀 읽을 수 있을 거고 말 그대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배 수장님 거기 가봤어요? 청와대? 안 가봤습니다. 가본 분처럼 이렇게 설명을 영상으로 하시네요. 영상으로. 네. 저도 영상만 봤는데.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이제 상춘제도 5월 10일 이후에 네, 일반에 개방을 하게 공개된다는 됩니다.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정상훈 기자, 덕담도 나누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진심으로 당선을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당 간의 경쟁을 할 수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도 이 국정은 축척의 산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식사는 통합을 상징하는 이 봄나물 비빔밥이 올라갔고요. 이 계절 해산물 냉채, 뭐 해송 잣죽, 한우갈비, 더운 채소, 또 금태구이와 생저리, 이 모시조개, 뭐 과일, 배추김치, 뭐 도덕구이 등이 나왔다고 하고요. 비빔밥 먹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비빔밥에 이제 반찬들이 이렇게 쭉 나온 거죠. 아, 거기에? 네네. 그렇군요. 밥만 덜렁 주진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 반주로는 레드 와인이 준비되어 겁니다. 뭐 이렇게 좋아해요? 반주는 레드 와인이죠. 네. 레드 와인 좋아하세요? 안 먹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냥 좋았어요. 외계인이라는 청취자께서 설명이 길다.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외계인이 김경래 PD군요. 자, 집무실 이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협조 의사를 밝혔어요. 네, 이 내용은 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어제 한 10시 넘어서 이제 기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뭐 구체화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매체의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만 장제원 비서실장도 좀 두리뭉실, 좀 포괄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좀 급급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냐하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타결되고 뭐 인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다 다루어졌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이전에 대해서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비용을 잘 확인해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이 어디에 이 차기 대통령이 근무하느냐는 일을 하느냐는 그건 전적으로 차기 정부에 달렸다. 이 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정세영 기자, 코로나19 추경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 추경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당선인 모두 공감대를 이루었고요. 또 다만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그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인데요. 이 기획재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그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다만 추경을 제출하지는 않지만 인수위와 함께 추경을 준비해서 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으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임기 말 문 대통령 인사권 행사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설명했는데 이 부분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계속 좀 협의해 나갈 분야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설명이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그 만찬 하계한 자리에서 또 너무 민감하게 이야기하기도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가 안 됐는데 아마 실무자 간의 조율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어제 발표는 청와대 쪽에서는 안 하고 장제원 네네. 당선인 인수위 비서실장만 질문했습니다. 한 거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는 어떻게 나왔대요, 안 나왔대요? 뭐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이 없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결국 합의된 건 없다는 건데 네. 그래도 두 사람 만남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첫 번째로는 최장 시간 만나면서 국민들이 해동 안 하는 것 자체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을 생각하면 국민들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그만큼 윤석열 당선인이 뒤늦게라도 받아들여서 해동을 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리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어제 기자회견할 때 표정을 보면 상당히 기분 좋은 표정이에요. 기분 좋은 표정이고 만족감이 묻어있는 그런 얼굴 표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어떤 표정인가. 그렇지 않았다면 내키지 않는 만찬이었다면 빨리 끝났을 테고 표정도 상당히 경색됐겠죠. 그러니까 만남만으로 좋았던 겁니다. 네. 그래야 협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그 장면을 본 국민들도 이제 안심을 좀 하는 그럼요. 거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네, 갈라치기 나선 대표 봉합하는 의원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연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에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며칠간 이준석 대표가 이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비판글을 쏟아냈는데요. 어제는 아예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이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인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각종 단체가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 정치적 시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이 있을 때 말하지 않은 것들을 이 지난 대선 기간을 기점으로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또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라면서 이것이 용납되면 합리적 논의와 대화가 아니라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네.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제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 단체 찾아가 사과를 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했죠. 그렇죠? 네. 예. 이준석 의원은 그렇지만 사과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관련해서 두 사람 육성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또 적절한 단어 사용이나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저는 전장현에게는 사과할 일이 없고요. 그리고 김예지 의원은 의원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평가할 일도 없습니다. 네, 배 수장님. 네. 이준석 대표와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인데 김혜지 의원이 누구냐 하면은 시각 장애가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어제 이 전장현을 찾아가서 석고대죄를 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 정말 사과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반면에 이준석 대표에게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김혜지 국민의힘 의원의
무릎 꿇고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나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김혜지 의원의 개인적인 사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평가할 이유도 없다.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고문까지 끌어들여서 자신에 대한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 바로 이번 대선의 대선 후보였죠. 성남시장 시절에 또 장애인을 압박하거나 탄압하지 않았느냐. 무슨 내용이냐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장애인 콜택시 요금 인상 반대 시위를 하는 장애인들을 쫓아냈다.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민주당 비판에 민주당은 이제 이준석 대표 빨리 사과하라 잘못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모습이고요. 또 한 명을 더 끌어들였습니다. 고민정 의원입니다. 고민정 의원이 고민하다가 전장현이 지하철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볼모 삼는 것을 옹호하는 것 같다며 이재명 시장에게 말하라.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비꼬았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인수위가 전장현을 찾아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가 오늘 전장현을 찾아가서 입장을 들었는데요. 이 면담은 30여 분간 진행이 됐고요. 이 자리에서 이 박경석, 정장현 이 상임 공동대표가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들이 21년을 기다린 문제다라면서 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함께 이 시급하게 풀어줘야 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이 분과 인수위원인 이미자 의원이 경청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만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이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니까 우리가 뵙는 게 좋겠다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경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이미자 인수위원은 입장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배 수장님 좀 네. 전에 고민정 의원이 고민하다가 이거 네. 개그하신 거죠?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썼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SNS에 그렇게 썼습니다. 아, 이준석 그렇습니까? 대표의 SNS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네. 진지합니다 저는. 자, 팩트 체크도 좀 해보자고요. 전장현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시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맞는 겁니까? 글쎄 그것도 꼭 그렇다고 하기가 힘든 것이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도 계속 시위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설명 때문에 그런 이유인데 바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가 집회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을 때는 말하지 않았던 것을 라고 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벽히 완료했다고 밝혔으면서도 서울 시민의 출퇴근 시간을 볼모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전에 박원순 시장 때도 전 시장 때도 시위가 있었던 거죠. 네. 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설치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이제 이동권, 그러니까 기본권으로 보장된 이동권을 장애인들에게도 보장해 달라 이런 건데요. 이게 왜냐면은 이 지하철에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 승강기가 없이 리프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계단을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를 예, 타고 그 위험하죠. 리프트를 조작을 해서 내려가는 건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꽤 났었습니다. 다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이동권이 있어야 이 본인들이 교육도 받고 또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래야 이제 시설을 나와서 자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분들에겐 그 이동권이 곧 생존권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이 지난해 장애인 단체를 만나서 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찾아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도 있고 또 이 전장현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주장을 보면요. 이분들이 일부러 휠체어로 지하철 막고 다급한 시민을 쏘아붙였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이제 명동역의 시위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장애인들이 그 장면을 보셨어요, 직접? 직접 봤습니다. 장애인이 이렇게 자신의 휠체어를 밀고서 지하철에 탑승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간격이 넓은 승강장하고 전동차 사이 승강장과 간격이 넓어서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걸립니다. 모든 승강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퀴가 걸린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머릿속에 휠체어에 장애인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고령자분들이 이 이동식 전동 3륜차도 운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짧은 시간에 문이 닫히는 지하철을 탑승하기가 쉬울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탑승을 또 뭐 여러 가지 관절이 안 좋은 분들 또 목발을 짚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탑승이 용이하냐 이런 차원에서 이들의 이동권과 교육권과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 줄 수가 아니 이동을 안 하고는 오프라인 수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주냐의 차원의 문제죠. 예. 비단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정상인들도 비장애 그럼요. 나중에 이제 노후가 되면은 이동하는데 힘이 들 거 아닙니까? 저는 벌써 관절이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정상이자 쇼미더뉴스 뭐죠? 네, 혼란의 인수위입니다. 인수위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가 당선인 차량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해촉이 됐어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인데요. 이 당선인의 경호 차량을 촬영해서 SNS에 올려서 이게 논란이 됐습니다. 이 차량 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워크샵의 PPT 내용을 공개하고 또 인수위 소속으로 외부 강연을 다녀온 것을 또 홍보했다라는 의혹을 또 받았는데요. 이에 인수위가 어제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이 실무위원 1인에 대한 해촉을 완료했으며 전문위원 1인에 대해서는 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유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자회견 열어서 소명 기회가 없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규 변호사가 어떤 인물인지를 좀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예. 조상규 변호사가 지난 이제 총선이니까 2020년이잖아요. 국민의힘 용산구 지역구에 이제 출마를 신청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아니고 권영세 부위원장이 용산구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이제 해촉이 된 이유는 경호실 차량이 이 번호판이 노출됐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다른 사진들에도 경호판 차량 노출된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해촉하기 전에 소명 기회라도 한 번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기회를 안 줬다는 것인데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세 번째 이유 권영세 부위원장이 자기를 싫어한다. 왜? 용산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기는 권영세 부위원장이 싫어할까 봐 용산구청장 출마도 접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인수위원회 갑질이나 뭐 성차별 발언 등을 거론하기도 했어요. 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의 내부 운영 문제를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모 인수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자기가 출연한 방송을 안 봤다고 부처 사람들에게 호통을 쳤다. 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교육부 업무보고 시작 30분 전부터 혼자서 부처 사람들을 앉혀놓고 또 정신교육을 했다. 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실무위원에게는 뭐 케이크 좀 잘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또 업무보고 내내 혼자 얘기를 하면서 이 자기 눈을 보고 업무보고를 하라는 강요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이 외에도 이 모든 업무보고에 인수위원 3명만 남기고 모두를 퇴실시킨 뒤에 이 깜깜이로 회의를 진행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뭐라 그래요? 인수위에서는 뭐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갑론을박이 되면서 인수위의 쟁점화되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조상규 변호사가 금융감독원 야외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인수위 측에서 여기는 개인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다라고 제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차단하고 싶은 시도가 인수위에서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수위원회는 그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이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가운데 이 국토교통부 보고에만 참석을 했을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 점검도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라고 인수위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뭐예요? 민주당 입장은 반대죠.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을 정말 각고의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런 법안이라고 판단할 테고 그리고 국민들마다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또 입장은 위치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약자 보호적 성격이 있거든요. 바로 그 점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조하는 것이고 폐지할 법이 아니다. 여론은 실제 인수위원회의 추진 방향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자,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싶더라도
국회를 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회 다수당이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이탈해서 국민의힘의 임대차 3법에 잔뜩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의 뭐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하고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네. 임대차 3법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줄 평하겠습니다. 연일 전장현을 비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게 보내는 한마디 듣겠습니다. 자, 먼저 똥코발부터 해주세요. 3, 2, 1. 와이라노 고마해라. 좀 챙기세요. 안 하는데요. 자, 이어서 아니, 정상 기자 주세요. 잠깐만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나오네. 자, 정상 기자. 시작만 했는데 나올 뻔했네요. 네. 정치는 없고 3, 2, 1. 정치는 없고 말잔치만 있다. 오늘 1, 2, 3 하는데 좀 박자가 좀 네네. 안 맞았던 점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쇼미더뉴스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